네, 지금부터 75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먼저 푼 방법으로 풀게 되면 이게 보니까 뒤에 답이 있었는데 그 답을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 답하고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니까 요 줄에 의한 요 장력에 의한 충격량도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풀어봤더니 일단 답이 나왔는데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75번 문제 다시 한번 보면 이거예요. 그림 요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이쪽이 x축, 이쪽을 y축으로 잡았죠. 질량이 심 m인 뭉치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고 늘어나지 않는 줄에 매달려 있더라. 이 물체가 정지하여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질량이 m인 두 입자가 그림에 따라 동시에 부딪힌다. 이 입자들은 뭉치에 완전히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충돌로 인해서 이 줄에 가한 알짜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줄은 결국에 이 m이 나중에 여기 달라붙을 텐데 이 m과 m이 달라붙으면 12m이라는 어떤 물체가 될 것이고 그 12m이라는 물체랑 이 장력 사이에 이제 충격량 서로 간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줄에 가한 알짜 충격량의 크기는 결국에 요 10m과 mm 즉 총 12m의 운동량의 변화가 결국에 충격량의 크기가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줄에 가한 알짜 충격량의 크기는 결국에 요 12m이죠. mm 더하기 10m 다 합한 12m의 뭐죠? 운동량의 변화 그거를 구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충돌 직후의 개의 속도. 그러면은 이 get이 결국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m과 m이 여기다 부딪혔을 때 얘가 충돌 후에 속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속도는 만약에 장력이 없었다면 그 속도대로 움직일 텐데 이 장력에 의해서 결국에 요 m과 m 그리고 10m이 부딪혀서 이뤄지는 완전 비탄성 충돌 후의 그 속력이 결국에 y축 성분은 소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 장력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에 이 개의 최종 속도는 뭐냐면 이 물체의 결국에 x축 방향의 속도만 남을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0.146가 나올 것이고 충돌 도중에 잃어버린 역학 에너지. 결국에 여기서의 역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없잖아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충돌 전 결국에 요 두 개의 에너지고 충돌 후는 말 그대로 충돌 직후 개의 속도니까 12m짜리가 되겠죠. 12m짜리의 x축 방향의 속도에 대한 운동 에너지 요거를 구해줘서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조건을 보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10m짜리랑 m짜리 두 개가 그러면은 요게 이거죠. 3U짜리죠. 3U. 3U짜리의 뭡니까? 뭐죠? 그 운동량이 될 것이고 요거는 뭡니까? M짜리의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 전이죠. 근데 충돌 후에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전체 12m짜리가 V 코사인 세타, V 사인 세타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아야 돼요. 얘는 충돌 전이고 충돌 후의 운동량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충돌을 하더라도 이 장력은 질량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장력의 뭡니까? 속도는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장력의 운동량은 원래는 장력이 질량이 있었다면 장력에 대한 운동량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줄이 질량이 없기 때문에 장력에 대한 운동량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x축의 성분이 이렇게 나오고 y축 성분이 이렇게 나와서 x축 성분의 그 충돌 후의 속도는 이렇게 나오고요. y축 성분의 충돌 후의 속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요 a입니다. 요 a는 어떤 경우냐? 줄로 인해 줄에 가한 알짜 충격량의 크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색깔을 뭐 파란색으로 두면 이게 지금 뭡니까? 12m짜리예요. 충돌 전 12m짜리의 초기 속력은 0이겠죠. 왜냐하면 얘가 부딪히는 그 순간, 얘가 요 m짜리가 두 개 달라붙는 그 순간만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12m의 초기 속력은 0이에요. 근데 얘가 나중 속력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12m의 나중 속력 V는 바로 뭡니까? V 코사인 세타, V 사인 세타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용 반작용. 얘가 줄이 얘에 작용하는 장력과 그리고 얘가 이게 줄이라고 한다면 줄에 작용하는 반작용이 있을 거고, 그죠? 요 T에 의한 요 줄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줄이 요 12, 아이고 미안합니다. 줄이 12m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결국에 줄에 의해서 얘의 운동량의 변화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쵸. 어떻게 돼요? 초기에는 0인데 나중이 v 코사인 세타, v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충격량의 크기는 그죠? 12m의 운동량의 변화랑 같을 거니까 12m의 요 크기를 해주면 되잖아. 12m의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2.646 MU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장력이 어떻게 돼요? 요 속력에서 결국에 요 V 사인 세타를 어떻게 돼요? 장력이 완벽히 걸어주게 되면 V 사인 세타, 즉 Y축 방향 속도는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충돌 직후의 속도를 계산해주면 결국에 Y축 성분은 0이 될 것이고 X축 성분만 남을 거예요. 그죠? X축 성분만 남으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충돌 후에 요 개의 속도 12m의 속도는 12분의 루트 3u가 돼서 요거 계산해주면 뭐가 되냐면 0.14u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에너지를 얼마나 잃었느냐. 충돌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m짜리가 u만큼의 속도, m짜리가 3u만큼의 속도만 있으니까 그때 운동에너지는 2분의 mu의 제곱 플러스 2분의 m의 3u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충돌 전 요 개의 전체 역학 에너지는 2분의 10mu의 제곱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저기 원래는 포텐셜 에너지도 고려를 할 건데 어차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굳이 여기다가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해주더라도 어떻게 돼요? 얘는 나중에 소거가 되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운동 에너지만 고려한 겁니다. 충돌 후에는 뭐만 남아요? 12m짜리의 X축 성분의 속도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2분의 12m의 0.14u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초기 운동 에너지에서 나중 운동 에너지를 빼준 거랑 같으니까 뭐가 돼요? 5 빼기 6 곱하기 0.14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거 계산해주면 4.88 MU의 제곱 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칠게요.